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데브 더 다이버에서 2D와 3D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음, 여기 혹시 데브 더 다이버 아시는 분은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아시네요. 제가 사실 이 다음 페이지에 게임 소개를 준비했는데 모른 척하고 한 번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데브 더 다이버는 어떤 게임일까요? 영상을 보시면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영상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복제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복제로 바꿔볼까요? 네, 네, 프린트 누르셔야 될 것 같은데 플레이 복제로 바꿔보겠습니다. 복제로 바꿔도 될까요? 네, 요거 영상 때만. 심 실장님 복제로 바꿔도 될까요? 네, 복제로 바꾸신대요. 영상 때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때만 못 바꾸고요. 한 번 하면 계속 유지하시고 그러면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영상 때만 하신다고 영상만 보시고 네, 잠시만요. 네. 그 영상은 넘고 게임 소개부터 드리면요. 22년 10월 스팀 얼리 액세스를 시작으로 다음해인 6월에 스팀 정식 런칭을 했고요. 같은 해 10월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였어요. 게임을 출시하고 감사하게도 유저분들이 정말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죠. 덕분에 메타크리틱 90점과 스팀 플랫폼 압도적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영국의 바프타 게임 어워즈에서 게임 디자인 부문 수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순항이고요. 16년도에 애프터 디 엔드라는 게임을 런칭하고 17년부터 데이브 더 다이버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쭉 데이브 더 다이버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때가 제 20대 사진인데 게임을 출시하니까 벌써 30 중반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얘기로 들어가서 제가 발표의 주제가 2D랑 3D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D가 뭐고 3D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2D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입니다. 반면에 3D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죠. 그렇다면은 데이브 더 다이버는 2D 게임일까요? 3D 게임일까요? 데이브 더 다이버의 네. 데이브 더 다이버의 핵심 컨셉은 바로 이 2D와 3D 두 차원의 연결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2D 오브젝트와 3D 오브젝트를 같이 배치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데이브 더 다이버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주인공인 데이브는 2D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D 평면에서 움직이고 모든 액션들을 2D 평면 위에서 하게 되죠. 반면에 상어 같은 물고기들은 3D 오브젝트입니다. XY 지축을 사용한 공간에 위치해서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회전도 하고 움직이게 되죠.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 개, 세 개, 2D와 3D를 연결한다면 그 경계를 허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답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게임으로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세 가지 차이점을 소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와 3D의 차이점은 첫 번째 차이점은 렌더링인데요. 2D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평면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깊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3D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의 깊이까지 고려해서 화면에 렌더링을 하죠. 그 다음은 물리 엔진이 다른데요. 2D 물리 엔진 또한 평면상에서의 상호작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3D는 이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모두 다 다루죠. 아까 좀 전에 영상에서 대부와 상호가 부딪히지 않았던 것도 2D 물리 엔진과 3D 물리 엔진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데브 더 다이버의 경우는 2D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인데요. 2D 게임에서는 보통 평면산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배치합니다. 반면에 3D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FOV나 위치에 따라서 그 형태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하죠. 이러한 차이점들이 2D와 3D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데브 더 다이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한계점들을 극복했고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3D 모델에 딱 맞는 2D 콜라이더 입히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데이브 더 다이버의 바닷속 지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2D 콜라이더를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따른 2D와 3D 처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거는 3D 모델에 딱 맞는 콜라이더 입히기입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바닷속 지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게임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게임 속 입체감과 공간감을 줌으로써 핵심 컨셉인 2D와 3D의 조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서 바닷속을 탐험하다 보면은 곳곳에 이런 조화를 만들기 위해 아트팀에서 했던 고민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이더는 세 단계를 거쳐서 제작이 되는데요. 우선 더미를 만듭니다. 기획에서 설계한 맵을 씬의 큐브 형태로 만들어 제작을 해서 실제 만들어질 콜라이더의 뼈대를 제작하는 단계죠. 그럼 이 더미를 가지고 아트팀에서는 실제 게임에 들어갈 지형 모델 리소스를 제작합니다. 이때 뼈대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경을 추가함으로써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대부의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에 콜라이더를 입히는 단계입니다. 실제 콜라이더를 입혀야 데이브가 벽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닷속에서 탐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단계가 저희 개발팀에서 처음 마주한 2D와 3D의 상호작용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델에 딱 맞는 콜라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경우는 2D 물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D 콜라이더로 당연히 이 모든 콜라이더가 제작이 돼야 됐어요. 다행인 거는 유니티에서는 렌더러에 맞춰 콜라이더 모양을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폴리곤 콜라이더 2D와 메쉬 콜라이더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것의 한계점은 2D는 2D끼리, 3D는 3D끼리만 콜라이더를 제작해준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필요했던 것은 메쉬 렌더러와 폴리곤 콜라이더 2D의 조합이었죠. 그리고 이 조합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저희가 지형에 맞는 콜라이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지형에서 콜라이더가 입혀질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으로 그렇게 구분한 구역에 실제 콜라이더를 입히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든 콜라이더가 모델과 이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기능이 데이브 프로젝트의 초반에는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지형 콜라이더를 1차적으로 세팅한 다음에 데이브의 머리를 벽에 수백 번씩 부딪혀가며 콜라이더와 이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을 기획자님이 자기의 손으로 눈으로 하나하나 모두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작업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획자님이 지형 생성과 검증까지 완료하는 데는 약 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 하루 평균 근무 시간과 똑같습니다. 즉 기획자님이 출근을 해서 커피를 한잔하고 지형을 다 만들면 집에 가서 자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지형은 이만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이미 콜라이더를 넘어서 장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모델과 콜라이더가 딱 맞는 그런 퀄리티 높은 콜라이더를 만들 수 있었죠. 다만 문제는 콜라이더 지형이 하나둘씩 더 추가될수록 기획자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슈먼 자동화는 어느 동안에는 잘 유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점점 더 커지면서 기획자님의 작업에 대한 그 부하가 점점 더 커졌고 프로그램 팀에서는 이 지형 콜라이더를 자동으로 생성할 툴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으로 돌아가면 3D 모델에 2D 콜라이더를 자동으로 입힐 수 없다면 3D 모델을 2D로 만들기로 한 것이죠.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3D 모델을 카메라로 캡처를 해서 2D로 만든 다음 거기에 콜라이더를 입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아트 리소스 모델 스텝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지연 환경을 위해서 그 뼈대 부분뿐만 아니라 뒤편의 원경까지 모델에 다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만약 캡처를 해서 콜라이더를 만든다면 충돌이 일어날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콜라이더가 생성이 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필요했던 것은 데이브가 있는 2D 평면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앞쪽에 있는 모델, 이 뼈대 부분의 콜라이더만 생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이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쉐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쉐이더는 이제 픽셀의 월드 포지션을 비교해서 데이브가 있는 평면보다 더 앞쪽에 있다면 알파 값을 1, 더 뒤에 있다면 알파 값을 0으로 해서 저희가 콜라이더를 만들기 원하는 부분만 화면에 렌더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쉐이더를 카메라 캡처하기 전에 적용해 줌으로써 저희는 이제 3D 모델을 2D로 만드는 과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스프라이트를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라이트는 폴리곤 콜라이더 2D가 자동으로 쉐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폴리곤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지형의 2D 콜라이더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은 최종적으로 생성된 콜라이더를 이제 게임에 적용한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3D 모델과 거의 딱 맞게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거의 딱 맞게 콜라이더가 들어맞죠. 자동으로 생성된 콜라이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라이더의 모델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완벽하게 맞다고 하더라도 검증의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거를 완벽하다고 할 수 없죠.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즉 콜라이더를 자동 생성했음에도 누군가는 데이브의 머리를 벽에 수백 번씩 다시 박아가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동화가 끝났다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약 검증의 단계를 없앨 수 없다면 검증을 편하게 하자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기획자님이 실제로 움직일 필요 없이 눈으로만 모델과 콜라이더가 이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네. 만들어진 폴리곤 콜라이더의 엣지마다 일정 간격으로 데이브 스프라이트를 배치해서 실제 머리를 박지 않더라도 카메라 이동만으로 콜라이더와 모델의 이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시간이 훨씬 더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한 지형 콜라이더를 생성하기 위한 3가지 기능을 모두 다 자동화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덕분에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한 자동화 방식으로 씬의 콜라이더를 생성하는 영상입니다.
씬에 있는 콜라이더를 전부 생성하는 데까지는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이전과 비교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든 시간이죠. 자동화와 이전 휴먼 자동화를 비교를 하면은 우선 작업 시간은 90% 가까이 이상 짧아졌습니다. 또한 자동 생성함에도 검증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전 휴먼 자동화와 동일한 퀄리티의 콜라이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의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부에서 3D 지형에 콜라이더를 입히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지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3D 모델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회전도 한다면, 그때도 2D 콜라이더가 붙어 있는 3D 모델 회전을 한다면 그때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할까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2D 콜라이더의 회전 적용하기입니다. 이번에 핵심 주제는 회전인데요. 먼저 2D와 3D의 회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D는 우선 Z축으로만 회전을 합니다. 이는 2D가 기본적으로 두 축만을 가지고 있으며 두 축과 수직인 Z축만으로 회전을 해야 평면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3D의 회전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세 개의 축을 모두 써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앞에 지형처럼 2D 콜라이더가 붙은 3D 모델이 Z축이 아닌 다른 축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있는 모델에는 2D 박스 콜라이더가 들어붙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Y축으로 90도 회전해 볼 건데요. 네, Z축이 아닌 축으로 콜라이더를 회전 시 콜라이더는 평면상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점점 작아지다가 90도가 되면은 Z축과 콜라이더가 평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눕혀진 상태가 돼서 물리 엔진은 해당 콜라이더를 충돌해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즉 해당 콜라이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유롭게 회전을 하는 3D 모델에는 2D 콜라이더를 붙일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2D 콜라이더를 어떻게 3차원으로 회전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회전문 기믹인데요.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는 퍼즐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기믹은 회전문처럼 데이브가 이제 이 기믹을 밀어서 회전시킴으로써 작동시키는 기믹인데요. 이런 식으로 밀어서 작동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3D 모델로 만들어졌으면서 Y축 회전을 하고 데이브가 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D 콜라이더가 붙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2D 콜라이더의 3차원 회전에 딱 부합하는 조건이죠. 그렇다면 이 기믹에 콜라이더를 한번 세팅해 볼 건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데이브가 닿는 이 부분에 박스 콜라이더를 배치해서 돌리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데이브가 기믹을 밀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브가 기믹 속으로 파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지형에서 말한 대로 3D 모델과 2D 콜라이더 사이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콜라이더가 회전을 하면서 점점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기믹의 옆면까지는 콜라이더가 커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데이브가 벽에 파 묻히지 않고 이 3D 기믹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이 기믹과 데이브가 있는 평면의 절단면을 콜라이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 실제 기믹에 3D 박스 콜라이더를 넣고 데이브가 있는 평면과의 접점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접점들을 컨벡서 알고리즘을 연결해서 면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면을 폴리곤 콜라이더에 적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기믹의 절단면이 폴리곤 콜라이더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브가 기믹을 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파묻히지 않고 기믹을 정상적으로 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그 데이브가 기믹을 작동시키는 영상인데 기지모를 켜고 빠른 이해를 위해 데이브가 있는 평면에 검정색 백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폴리곤 콜라이더가 그 기믹의 절단면대로 실시간으로 쉐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브는 3D 모델에 이제 파묻히지 않고 기믹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게임에는 기믹 말고도 이제 회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데이브 더 다이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도 회전을 하는데요. 2D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옆모습만 보이면서 Z축으로만 회전을 합니다. 반면에 이 3D 물고기를 보면은 회전을 하면서 등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제 저희 물고기 작업자님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덕분에 더 자연스럽고 더 위협적인 물고기를 구현할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데이브는 어쨌든 2D 물리 기반이기 때문에 이 상어에 붙어 있는 콜라이더도 2D라는 거였어요. 즉 상어가 등을 보일 때는 X축으로 90도 회전한 상태라는 거죠. 콜라이더가 이렇게 눕혀지게 되고, 즉 상어가 등을 보일 때는 총을 쏘거나 작사를 아무리 쏴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즉 어떠한 공격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먹히는 건 오히려 데이브가 상어한테 먹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절단면을 투영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어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선 기믹은 한 번에 하나 정도만 작동할 수 있고 각도가 바뀔 때만 폴리곤 콜라이더의 쉐입을 계산해주면 됐지만 상어의 경우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그 수도 기믹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기엔 퍼포먼스적으로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어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2D 콜라이더가 90도로 회전을 하면은 눕혀진 상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충돌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2D 콜라이더에 90도로 눕혀진 같은 크기의 콜라이더를 이런 식으로 교차시키면은 얘가 눕더라도 얘가 이렇게 서고 얘가 눕더라도 얘가 서고 서로 두 콜라이더가 서로를 보관하기 때문에 완전 쉐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저희 상어의 경우 실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콜라이더를 하나 더 배치해서 등을 보이든 배를 보이든 뭐 어디를 보이든 상어와 이 데이브 간의 충돌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상어가 등을 보이거나 배를 보일 때도 콜라이더의 기지모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D 콜라이더의 3차원 회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카메라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카메라는 이제 유니티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꼭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제,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 넘나들기입니다.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은 카메라 컴포넌트의 프로젝션 타입이에요. 카메라가 렌더링하는 이미지의 가시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타입이죠. 두 개의 타입 특성들을 보면은 오소그래픽의 경우는 오브젝트 간의 깊이가 반영되지 않아요. 오브젝트가 얼마나 멀리 있던 간에 모두 다 같은 크기로 그려집니다. 즉 원근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반면 이제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을수록 크게,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세상을 보는 원근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타입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오소그래픽은 평면,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인데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2D와 3D의 차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깊이 값이 필요 없는 2D 게임에서는 대부분 오소그래픽 프로젝션 타입을 사용하고요. 깊이감과 원근감이 필요한 3D 게임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타입으로 게임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가시적 특성이 다른 이유는 두 개의 프러스텀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두 개의 프러스텀을 보면 우선 프러스텀 먼저 설명드리면, 프러스텀은 카메라가 렌더링하는 시야의 영역이에요. 요 프러스텀 영역 안에 있는 부분만 카메라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소그래픽의 경우 모든 투영성이 평행하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죠. 반면에 퍼스펙티브는 투영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뒤집힌 피라미드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가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데이브 더 다이버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입체감과 공간감을 줬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피직스 2D 같은 경우는 오소그래픽과 비슷하게 Z 값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즉 물리 쪽에서는 오소그래픽 방식을 사용했고 렌더링 쪽에서는 퍼스펙티브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설정이 문제들을 만들었는데요. 보스에 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데이브에는 많은 보스들이 있죠. 대부분의 보스들은 3D 오브젝트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멘티스 심프 같은 경우도 이제 3D 오브젝트인데, 네, 이렇게 건투를 하는 친구죠. 이제 멘티스 심프 같은 경우는 이제 건투를 하기 때문에 이 양 글러브에 2D 서클 콜라이더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D 서클 콜라이더는 이제 검은색 반투명 플레인이 데이브가 있는 평면이에요. 이 양 주먹이 데이브가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한쪽은 데이브보다 뒤에, 한쪽은 데이브보다 앞에 있게 됩니다. 이제 2D 콜라이더가 이런 식으로 데이브 실제 충돌이라는 평면보다 앞과 뒤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와 관련되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작업자분이 이제 멘티스 심플을 작업 중에 1차적으로 구현을 해서 기획에 넘겨오는데, 기획자님 테스트를 하시는데 메신저가 온 거예요, 기획자님한테. 억가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억가요? 해서 들어봤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맞질 않는다, 멘티스 심플가. 근데 제가 나를 공격을 해도 나도 맞지 않는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아무도 안 때렸는데 계속 데이브가 허공에서 뭔가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님이 처음에 이 메시지를 보고 술을 마시고 일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작업자가 이제 그 자리로 갔대요. 기획자 자리에 따지려고. 아니 이 양반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갔는데 실제로 데이브가 허공에서 뭔가를 계속 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구나를 이제 그때 알게 되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억가가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요, 데이브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상황은 데이브가 주먹에 맞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죠.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데이브는 다음 프레임에 곤죽이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상황대로 실제로 주먹과 데이브가 겹쳐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보여드리면, 이제 이 상황을 탑뷰, 즉 위에서 아래로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오른쪽 파란색 영역은 퍼스펙티브 카메라의 프러스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멘티스 시림프의 주먹이죠. 데이브가 있는 평면이 빨간색 선이고 데이브가 있는 평면보다 더 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거리와 똑같은 거리에 콜라이더가 있어야 되니까 콜라이더가 이 점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D 물리 엔진 같은 경우는 퍼스펙티브보다는 오소그래픽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더라도 실제 Z 값은 완전히 무시돼서 데이브가 있는 평면과 충돌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위치가 이 오소그래픽에 프러스텀을 대입해 보면 이런 식으로
Z값만 무시된 엉뚱한 위치에 콜라이더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즉 주먹의 모델보다 훨씬 뒤쪽에 콜라이더가 위치하면서 아무리 주먹으로 멘티스 심프가 때려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허공에 지나가다가 데이브가 뭔가에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이 뒤에 있는 멘티스 심프의 글러브에 있는 2D 콜라이더를 명시적으로 데이브가 있는 평면으로 당겼어요. 어떤 방식으로 당겼는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콜라이더가 있는 그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스크린 포지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스크린 포지션을 바꾼 다음에 스크린 포지션의 Z 값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와 그 바꾼 포지션까지의 거리, 즉 깊이 값이 있어요. 이 깊이 값을 카메라와 주먹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카메라와 데이브까지의 거리로 바꾼 다음 다시 월드 포지션을 바꿔요. 그러면은 월드에 이제 명시적으로 데이브랑 같은 평면에 위치시키되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디어 데이브가 이제 주먹에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모든 억가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 스케일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퍼스펙티브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 멘티스 심프의 주먹은 데이브보다 더 뒤에 있죠. 그것은 실제 오브젝트보다 더 작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2D 콜라이더는 그런 원근법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2D 콜라이더가 화면에 보이는 멘티스 심플의 주먹보다 아마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데이브가 있는 평면의 기준으로 멘티스 심플의 주먹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 이 퍼스펙티브 프로스텀의 그 절단면의 높이를 구합니다. 데이브가 있는 절단면의 높이와 주먹이 있는 절단면의 높이를 구해서 나눠서 이 비율을 구합니다. 이 비율이 데이브가 있는 기준보다 그 멘티스 심프의 주먹이 얼마나 더 작게 보이느냐의 기준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을 이제 콜라이더 스케일에 반영시킴으로써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2D 콜라이더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브가 드디어 억까 없이 마음 편히 주먹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은 이제 신뷰로 본 멘티스 심프의 공격 모션인데요. 여기 재생하기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과 콜라이더가 다 조금씩 엇나가 있죠. 얘는 이제 게임뷰에서 퍼스펙티브 카메라에 맞추기 위해서 방금 전까지의 작업들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 신뷰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신뷰에 맞게 세팅을 하면은 오히려 게임에서는 이제 이격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방금 사례가 오소그래픽 방식의 피직스 2D를 퍼스펙티브 프로스텀에 맞춰서 옮긴 거라면 그 반대로 퍼스펙티브에 있는 콜라이더를 오소그래픽 영역으로 옮긴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우드 다이버에는 포토스팟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제 특정 위치에서 물고기나 벽화 같은 걸 찍어서 앨범을 만드는 컨텐츠죠. 네, 이제 이 컨텐츠는 이제까지 케이스와 달리 3D 콜라이더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브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3D 콜라이더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소개드리면 촬영 로직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사진을 딱 찍는 순간에 이 사진이 성공이다, 실패다를 판단하는 로직은 찍는 순간에 프레임 안에 이제 타겟에 붙어 있는 콜라이더가 몇 퍼센트 들어와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스레시홀드보다 높다면 성공, 낮다면 실패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진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거였죠. 처음 이 기획을 듣고 구현했던 방식은 이 스크린 좌표기에 있는 이 렉트를
월드 렉트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박스 캐스트를 카메라 앞쪽으로 이렇게 박스 캐스트를 쏩니다. 그래서 박스 캐스트랑 실제 이제 대상에 달린 콜라이더가 충돌이 일어나면 아 프레임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박스 캐스트의 바운드와 그 콜라이더의 바운드를 비교해서 얼마나 중첩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됐었죠. 이때는 그 앞서 말한 퍼스펙티브 프로스텀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코드를 짜고 돌아갔을 때.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카메라 중앙에 있었거든요. 카메라 중앙에 있으면은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의 처리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가쪽으로 벌어질수록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됐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서 물고기가 퍼스펙티브 프로스텀 안에 있는데 박스 캐스트 밖으로 나가니까 분명 화면에는 물고기의 머리가 프레임에 걸쳐져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퍼스펙티브 프로스텀은 이 직사각형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방법은 이런데요.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퍼스펙티브 오소그래픽의 격차가 없는 지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격차가 생겼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카메라의 위치, 즉 깊이가 0인 부분은 보시면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 영역이 완전하게 겹칩니다. 즉 저기 쓰면은 퍼스펙티브든 오소그래픽이든 똑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포지션과 X, Y는 그대로 두고 Z 값만 이 카메라 포지션으로 바꾼 두 개의 포지션을 스크린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브의 예시를 들면 두 개의 데이브가 있죠. 큰 데이브와 작은 데이브. 근데 이 두 개의 데이브는 X, Y의 값이 모두 같아요. 다만 Z 값만 이 큰 데이브가 이제 카메라 위치에 있는 거예요. 즉 Z 값만 다른데도 위와 같은 이제 오프셋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린 포지션에서 발생한 이 오프셋을 다시 월드로 바꾼 다음 그것의 역벡터를 콜라이더에 적용함으로써 퍼스펙티브에 있는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의 그 오차를 상쇄시켜서 이 퍼스펙티브에 있는 콜라이더를 오소그래픽 영역 안으로 다 넣을 수 있었어요. 이제 영상은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돌려본 기즈모가 들어간 영상인데요. 녹색 스피어가 원래는 이제 상가시 머리에 붙어 있는 콜라이더고요. 보시면은 카메라 가장자리로 갈수록 그 머리랑 그 스피어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중앙은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가 똑같으므로 그 스피어와 머리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프레임에 상가시 머리가 들어올 때는 실제 화면에서 스피어와 박스 캐스트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브드 다이버에서 퍼스펙티브와 오소그래픽 사이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한 사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까지 데이브드 다이버 개발 중 겪은 3가지 문제와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3D 지형에 2D 콜라이더를 붙이는 방법, 두 번째는 2D 콜라이더의 3차원 회전, 세 번째는 오소그래픽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서 콜라이더의 충돌 처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처리들로 데이브드 다이버는 2D와 3D 두 차원의 연결하는 핵심 컨셉을 지키면서도 2D인 데이브와 3D 오브젝트 간의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네, 이제는 데이브가 벽에 막히고 상하한테 먹히고 하면서
게임 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죠. 그러고 있는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게임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 말이죠.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게 2D와 3D의 연결이든 더 넘어서 4차원이든 5차원이든 자유롭게 연결하고 창조해서 차원을 넘는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니티와 함께 말이죠. 감사합니다.